매일매일 접하는 뉴스와 기사, 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고 있을까요? 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황상민 TV에서 시원하게 밝혀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핫 이슈를 황수관 박사님 순간 떠올랐습니다. 네, 네. 사로님이십니다. 사로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2월 27일, 28일 있는 북미 회담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온 거는 처음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는 많이 나왔는데 그 우려 섞인 목소리만 보도하는 한국의 특정 언론사들 이야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그 이야기하는 기사 영어로 쓴 거예요? 한국어로 쓴 거예요? 한국어로 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소스인지를 밝혀야지.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은 지들이 할 이야기를 하면 권력한테 찌킬까봐 마치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처럼 실 포장을 하는 이 놀라운 전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그 미국 컬럼니스트 조시 로긴이라는 분의 글을 따오면서 제목을 트럼프 문 조시 로긴 됐다고?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제목이 트럼프 문 대통령 조언 따르다 5판 이렇게 해서 주된 내용은 문 대통령의 그 협상 방식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절호의 비핵화 찬스를 버리고 경제 제재 완화라든지 기본적인 협상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조언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중앙일보가 그걸 더 부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시 로긴 된 이 사람은 참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야기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는 로고 아웃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북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조시로긴이 말한 이 군축 협상이다 이런 표현이 과거에 북한이 요구했던 사항이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과거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실은 베트남에서 하게 될 게 거의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동결, 뭐 핵미사일 제작 안 한다지만은 기본 구도는 군축 회담과 거의 같은 구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왜 군축 협상으로 가느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다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시 로긴 된 이분은 핵심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네요. 벌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하고의 대화의 기본 축은 군축 프레임을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완화를 하고 북한의 핵무사일 개발도 억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지금 협상 전략을 택했다라는 것이 이미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그런 놀라운 프레임을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네요. 그 이분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네.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축 회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 이런 기사를 쓴 의도가 뭡니까, 근데? 의도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로선생님?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비핵화가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제 제재 완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하고 이미 손을 잡아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한 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서 지금 이 남북 교류나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우리
머리 위에 둔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뭐 회담 성과나 이 남북 평화 노력을 폄하하는 거죠. 네. 사실 중앙일보나 또는 뭐 조중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한국의 보수 언론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북한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이 있으면 있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 거로 해법을 찾읍시다 하는 건, 그거는 마치 히틀러가 뭐 유럽을 침공하는 거를 막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논조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논조가 되는 거죠.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뭐가 답답해요? 북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뭐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거, 우리한테 핵을 쏠까봐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예, 만약에 북한에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시 네. 우리한테 뭐 원자 폭탄이나 이런 걸, 핵폭탄을 쓴다는 겁니까? 당연히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북도 알 거 아닙니까? 북은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무용지물 아닙니까? 뭐가 무용지물이에요? 핵을 쏘지도 못하는 거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조중동에 계시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국당. 네, 주장하시는 한국에 있는 당. 네.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도록 만들고 그걸 위해서 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아, 너무 간 것 같다, 제가 보니까. 너무 갔어요? 네. 본인 TK인데 그런 소리 해도 괜찮겠어요? 저 오늘 파란색 입고 왔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뭔데요? 팔 보세요. 국방색인데? 국방색에 파란색. 아, 지금 예비군 훈련받다 왔어요? 지난주에 빨간색 입고 왔다고 그쪽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아니에요? 네, 정치는 어쨌든 중도를 딱 갑니다. 그렇죠. 중도입니다.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저는 좀 싫어도 또 막 좋은 뭐 정권 뭐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면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안 내놓더라, 걔들. 그렇죠. 왜 안 내놓을까? 그건 개가천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개가 바뀌면 천사가 된다는데 맞아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할 때 저한테 맞아요라고 묻지는 말고. 그래요? 네, 저는 새알을 또 지켜야 되니까. 네, 어쨌든 저쨌든 북에 있는 핵은 그걸 폐기하든 안 하든 어차피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인데 뭐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냐. 그런 이야기하면 본인이 또 빨갱이라고 요거도 먹고요. 또 그래 됩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핵을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차라리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일부 연세 있으신 분들과 또 이 박근혜, 이명박을 추종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일부 TK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자유제한민국과 자본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왜 싸우려고 그래요, 계속? 아니, 그 말은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더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 그 말을 멋있게 이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 미술심리 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 또 나의 성향과 욕망, 가치를 발견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세요. 10여 년에 걸친 인간심리 탐구와 실제 적용을 통해 개발해낸 WPI 성격검사를 미술심리와 접목시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황상민 박사님의 제자이신 전혜원 박사님이 직접 강의하는 WPI 발상과 표현심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2월 26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세요.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다음 주제는 이 판사님이 입장이 바뀌어서 판사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더니 세상에 검사가 이렇게 나쁘다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나면 이 판사가 개판이라는 거를 진짜 더 잘 알겠네요. 조사할 줄 몰랐다.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더니 검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참고인인데 피의자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거 협박이네요. 그게 협박인 줄 처음 느꼈답니다. 그렇죠. 보통 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검사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대명천지에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가 협박을 하고 강압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피의자들 조서 선고를 다 부정하고 검사가 쓴 것만 증거로 인정하는, 이게 또 한국의 판사들의 또 같은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가제는 개편이었네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가제고 누가 개예요? 뭐 어차피 각각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분하는 게 그렇죠. 비슷하다는 거 외에는 뭐 별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님들이 기존에는 검찰 조서에 찍힌 것은 그대로 믿었는데 실제 자기가 받아보니 자기는 대답 네라고 안 했는데 다 네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조서는 검사의 손가락에서 놀지 내 입에 놓은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판사가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판사님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조서 꾸며놓으면 보라고 주거든요. 보고 이건 내가 안 했는데 왜 했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 19시간 이렇게 밤샘 수사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도저히 지쳐서 수정도 못했다. 그리고 귀찮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마음 심리 상태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뭐 그래 이거 가지고 터집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더러운 짓을 내가 했다고 하다니 그러면서 갑자기 없던 양심이 막 살아나가지고 본인이 전에는 관행이고 또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니까 갑자기 본인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근데 왜 100명 이상의 전 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게 된 겁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사법부가 소위 말해서 사법행정 남용 사건. 그렇죠. 그게 100명 이상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행정처를 지난 5년, 10년 동안 거쳐간 엘리트 법관의 수가 그 정도가 되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차라리 그럴 거면 김현장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을 한번 쓱 해보면 안 돼요? 그분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직 부장판사의 핵심을 이루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평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장판사까지 되는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리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부장판사까지 되신 분들이 지금 양성태의 마치 수하의 무리로 있는 게 사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MB하고 박근혜 정권이 있는 10년 동안에 이 관료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박근혜와 MB의 뜻에 맞는 거를 자기가 수행하는 것이 본인의 출세와 존재 이유였잖아요.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총리 하시는 분. 그분들은 MB 때도 잘 나가는 고위 관료였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부총리가 되는 거. 그런 분들의 특성은 뭘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입맛에 맞는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색깔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저처럼 색깔 없는.
그쪽은 항상 못 나가는 거로서 색깔이 없는 거지. 잘 나가는 색깔을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색을 맞춘 사람과 구색을 맞추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죠. 이 기사에서는 이분들이 이 판사님들 한번 이렇게 당해보셔야 앞으로 재판할 때 제대로 하지 않겠냐 이런 또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인권 보호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판사님들이 제대로 당해봐야 된다는 거는 판사들이 그러면 검사들한테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사들이 구속이 돼서 감옥에도 가봐야 되고 또 재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억울함을 더 왜곡돼가지고 정폭돼가지고 교도소에서 팍팍 썩어야 되는 또는 본인이 현직에서 잘려야 되는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봐야지 이 나라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사 노릇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면 정말 못 깨닫지 않을까. 검찰 수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실제로 이 나라에서 법을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또 정의롭게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적용된다라는 건 말뿐이고 항상 나에게 공평유사하게 법을 적용하고 판결을 내리고 또 판사는 본인의 출세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직업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밝혀지고 본인이 그런 사람인 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어쩌면 판사이기 이전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이분들이 보면 자기 권리만 지금 주장하는 입장으로 기사를 쓸 뿐이지 인터뷰한 것도 보면 내가 억울하다 하지 이걸 바꾸겠다라는 의사표현은 없거든요. 지금 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어떻게 이게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되는 거는 본인들이 잘려가지고 이제 판사 안 하고 변호사로 돈을 버는 길이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가 되면 더 많이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제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사하는 동안에 더욱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더욱더 김앤장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진짜 너무나 좋은 기회로 판사 자리에 있는 동안에 활용하는 거는 이거는 학생들 덩쳐먹는 대학 교수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뭐 헌법에도 양심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러움을 받아야 된다고. 양심을 가지고 판결에 근거로 하는 그런 원시적인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판사분들이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이제부터 사실 뭐 범죄자들 중에서도 좀 억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범죄자들 중에 억울한 게 아니라 피의자가 아니라 그럼요. 판사 앞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억울해요. 그렇겠죠. 다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판사가 말 그대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마치 의사 앞에 이 수술 받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수술하는 의사가 제대로 수술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대충 꿰매가지고 돌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정말 잘 수술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수술을 잘해가지고 살리는 의사가 많겠어요. 대충 해가지고 보험수가 돈이나 빼먹으려는 사람이 많겠어요. 저는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법농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적폐청산이 사법부가 1차적인 타겟이 됐던 거는 아니 국민들이든 또는 이 나라에서 이 대법원장이 본인 직업에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국민들 이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사법 거래를 그것도 김앤장이라는 법률 회사를 그거는 일본 회사 일본 대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뭐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같은 법원 내 판사들을 잘라라, 징계를 줘라. 이거 완전히 연세대학교 정가병 그 총장이 황모 씨 자른 거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판사를 해서 잘렸어야 되는데 교수를 하는 바람에.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딴 데 썼어요? 이딴 데라. 아, 죄송합니다. 이딴 데라. 죄송합니다. 법가루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마음 달래주고 해결해줘요? 윤신혜 씨가 하죠. 윤신혜. 내가 마냐. 내가 마냐 판사가 됐다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입니다. 네, 근데 뭐 웃으려고 한 거고 사실. 그렇지만 얼마나 그 무책임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뭐 이런 거로 가지고 위로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위로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 사람 꼬리 잘라낸다고 저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행을. 왜냐면 다 돈이거든요. 그럼요. 제가 아는 분도 뭐 물어보니까 아는 분의 그러니까 제하고는 친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형님의 아시는 분이 이번에 판사 옷을 벗는데 어디 가면 뭐 100억인가 200억을 받는다. 1년에 100억. 뭐 그래 받는다길래 제가 아니 판사님 100억을 어떻게 받아요? 그게 전관예우라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판사 하는구나. 저는 그렇죠. 왜 판사 하려고 했더니 저는 정확하게 공장에 황교안 씨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사인 하나만 딱 해주고 얼마 받은 줄 알아요? 10억. 그거를 10건만 하면 100억이에요. 와, 우리 같은 사람 억울하면 고시 봐가지고 판사 되지. 고시 없애붙잖아요. 아, 지금도 로스쿨 가서 로스를 가가 뭐 줄도 없이 뭐 왜 올라가겠습니까? 못했던 걸 다시 우리 애한테 넣어서 지금 아까 스카이캐슬 황심소 드라마 보고도 지금 그 소리예요. 갑자기 부모 입장은 다 이런갑다. 사로 선생 내가 못했던 걸 더 이상 방송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정리하고 끝냅시다. 네. 황상민 TV에서는 시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전화번호 010-3919-7430을 연락처에 추가하여 주시면 목이 메요. 아니 뭐 하셨길래 목이 다 쉬어가지고 왔어요. 오늘 아니 뭐 말할 데도 없는 사람이 목이 다 쉬어 왔냐. 아니 그런데 친구도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는데 음료수 하나 없이 지금 방송에 자기가 투입됐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3-4시간을 지금 우리 차를 아까 먹었구나. 네, 우리는 차를 먹고 자기 차 안 줬다고 지금. 차 한 잔 안 줬거든. 안 줬다고? 아이고 참. 그 우리는 좋은 우전차를 마셨잖아요. 010-3919-743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우리 황상민 TV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 꼭 기다렸다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황상민 박사님 그리고 개그맨 이동엽 사로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